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꼭 전기를 직업으로 선택한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일반 분들도 전기를 이제는 한시도 떼어놓고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꼭 전기 기술자만큼의 깊고 넓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내용들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분들도 꼭 알아야 하는 전기 기술들을 26가지를 선택하고 그 중에 13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밌는 전기 지식을 알아가 보시죠. 13번째는 바로 단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락, 짧을 단에 이을 낙자를 쓰는, 영어로는 우리가 쇼트라고 부르는데요. 쇼트라고 하는 것은 강한 빛과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쇼트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원인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출발이 있으면 다시 전원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드시 그 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원래대로 부하나 적절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길이 아니라 직접 연결된 것을 우리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전원 시작하는 점과 그 다음에 부하를 거쳤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전체적인 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원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때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상태를 우리는 단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락이 된다면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강한 열과 강한 빛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열을 동반한다는 것은 단락으로 인해서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강한 불꽃, 아크 같은 것을 동반하게 된다면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혹은 폭발성 물질이 주변에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폭발할 또 위협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락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고요. 보통 가정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단락되는 경우는 전선과 전선이 서로 이렇게 피복이 손상돼서 껍데기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혹은 기구 장치에 이제 절연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점검을 잘 해야 되고, 혹은 점검이 잘 안 된다면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로를 보호하는 단락을 보호하는 기구들, 즉 누전 차단기나 아니면 배선 차단기 같은 적절한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전기적 사고가 파생되거나 아니면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락입니다. 다음에는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사실 전기를 배우다 보면은 그 원초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는 절대 전기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석은 어렸을 때 꽤 많이 갖고 노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N극과 S극이 서로 붙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혹은 N극과 N극끼리 밀어내는 것도 너무 재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혹은 그런 돌을 자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기도 이 사실은 자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전기를 처음 인류가 학문적으로 만들 때에는 실제로는 전기와 자기가 별도의 영향이 없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느 순간 이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전기와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전기와 자기가 아주 서로 어떤 공동 운명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류가 알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아주 방대한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앙페르나 플레밍 뭐 등등 비오사바르 등등에 의해서 이 전기와 자기가 이루는 그 관계를 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진일보하게 됩니다. 보통 전기와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도 쓸 수 있는 거고 변압기 같은 것도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은 발전기부터 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니 사실은 전기와 자기를 빼고서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이 전자장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전자장치가 자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모두 다 전기와 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학, 그 다음에 자석과 관련된 자기학은 함께 엮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학, 자기학,
합쳐서 전기자기학, 전자기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공학과를 아마 입학하거나 아니면 꼭 전기과가 아니라 전자과나 통신과 같은 전기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은 전기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비켜놓고는 그 위에 응용 지식을 절대 쌓을 수 없는 이 교육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전기자기학을 빼고는 그 위에 여러 응용공학들을 올려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전기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전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꼭 기초적인 내용들로 포함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더라도 전기, 그 다음에 자석과 관련된 자기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둘이 아주 밀접한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신기하고 재밌게 보일 겁니다. 뭐부터 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무선 충전기 이런 것도 사실은 전기 자기와 관련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으로 만들고 그 자기장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충전을 하는 것이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전기 자기가 없다면 절대 일상생활에 도입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기본 전기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기를 어떻게 하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전기를 안전하게 쓰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전선을 제대로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을 잘 쓰고 싶다, 가스를 집에서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뭘까요? 물 호스, 그쵸? 물 파이프가 제대로 잘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중간에 새는 것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속품도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도 그렇잖아요. 가스 파이프, 가스 관도 중간에 손상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가스 관이 이렇게 연결되는 접합부도 당연히 제대로 온전하게 접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든 가스든 이 배관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배관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쭉 지나더라도 배관이 쉽게 부식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배관이 서로 접속부가 있다면 그 접속부가 온전하게 잘 접속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게 전선이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선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전선은 보통 전선관으로 보호가 되는데 그 전선관도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전선이 혹시 중간에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까져 있거나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또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전선이 혹시 이렇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전선이 혹시 물에 닿을 우려가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선과 전선이 혹시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있다면 그 연결되는 곳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기 안전은 아마 집에서 전선이 외부로부터 기계적인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문지방 같은 거 넘는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구로부터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매번 밟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전선이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찍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기본 전기 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것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일상에서 이렇게 잘 관찰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구석에서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잘 살피시면서 안전한 전기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